네, 안녕하세요. 큐리오시티 프로젝트 유튜브 팀장 조현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CP 분들. 네, 저는 SK 이노베이션에서 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근무했고요. 회사는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지금은 배터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직무는 마케팅 9년, 그리고 인사 쪽에서 채용, 평가, 보상, 제도 수립 한 11년 정도 담당을 했고요. 2016년부터는 취업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SK 기업 문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다를 텐데 서로 다른 DNA가 있습니다. SK는 이름 자체에서 풍기듯이 성경이란 회사의 약자이고 원래 수원시 권성구 평동에서 이불보 만들던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불보 만들던 회사가 욕심을 부려서 이불보의 원료인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도전했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또 욕심을 부려서 우리 취업용으로 치면은 도전과 혁신인데 정유까지 진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업도 하고 또 도전과 혁신을 해서 통신, 지금 SK텔레콤이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지금의 SK 하이닉스고, 그런 도전과 혁신의 역사로 SK가 한 70년 정도 영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SK의 기업 문화, 같은 말 인재상, 같은 말 핵심 가치는 도전과 혁신이고요. SK만의 용어로 수펙스라고 합니다. 슈퍼 엑셀런트의 약자인데, 슈퍼도 높은 차원, 높은 목표, 엑셀런트는 탁월한, 아웃스탠딩한, 리마커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SK의 기업 문화는 수펙스라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VWB라고 해서 발런테럴리, 윌링리, 브레인 인게이지먼트, 구성원들이 힘쓰는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두뇌 활용, 머리 활용을 극대화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빈틈없게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용어를 SK만의 용어로 VWB라고 합니다. 그래서 SK의 기업 문화는 작은 이불보 회사가 정유, 정보통신, 지금은 바이오까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과 자발적, 의욕적인 두뇌 활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SK이고, 이 두 가지가 기업 문화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네, 멘토님, SK 계열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구성 요소가 SK 에너지가 있고요. 두 번째 SK 중화파, 세 번째 SK 루브리컨츠, 네 번째 SK 인천석유화학, 다섯 번째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여섯 번째 SK 온, 그리고 SK 어스온, 마지막으로 SK 아이 테크놀로지. 그래서 정유 리파이너리가 SK 에너지고요. SK 종합화학이 페트로케미칼, 석유화학이고, 루브리컨츠가 윤활유, 그리고 인천 석유화학이란 수도권에 있는 정유화학, 석유화학을 하는 계열사, 마지막으로 배터리 하고 있는 SK온, 이렇게 해서 8개의 계열사를 모두 합쳐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계열사가 한 꼭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핸드폰 쓰고 있는 SK텔레콤인 우리 ICT 기업 5G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SK텔레콤이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에서 SK 플래닝, 11번가 이런 또 계열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이닉스라고 해서 우리 K 반도체의 핵심 계열사인 SK 하이닉스가 청주, 인천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 국내 2등이면서 전 세계 2등을 만들어내는 초격차, 초미세, 초전력, 하이퀄리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네트웍스라는 종합상사, 그리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미래, 바이오, 제약 계열사가 있고 이외에 한 70개 정도 계열사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곳은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하이닉스가 주력사이고 이 회사들 위주로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진행자 분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유화학을 주제로 세 가지 Q&A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은 오일 그리고 가스 산업의 밸류 체인 중 어떤 부분을 담당하나요? 네, 오일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고 해서 주로 중동, 남미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우리 식추공을 설치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막 아래에 있는 기름, 크루드 오일을 채취하는 비즈니스가 오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쉘 가스나 LNG 같은 가스를 똑같이 중동에 있는 유전이나 아니면 바다 아래에서 채굴하는 가스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정유사가 4개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결론만 얘기하면 가스와 오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국내 동종업계에 있는 GS 칼텍스, S-오일, 현대올뱅크는 수입을 해와서 각 공장에서 정제를 해서 제품 딜리버리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업스트림이 이제 원유 가스 탐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원공학과, 지질 이런 전문가들이 에스파, 피파를 통해서 이제 기름이 있는 곳을 발견해서 찾아내는 작업. 이거를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업스트림을 SK 이노베이션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기름을 가져오는 거 이런 물류를 이제 미들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4개 정유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투락, 휘발유 디젤은 우리 주유소라고 하는 서비스 스테이션에서 또 LPG 같은 경우는 충전소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부분 이것은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정리를 하면 오일과 가스를 다 한다. 그리고 이쪽 펑션 용어로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다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다양하고 넓은 석유 자원 생산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지 선정의 기준과 그에 따른 이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대부분의 원료는 수입을 합니다. 일단 수입을 주로 중동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에서 거의 80%, 90%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원유는 아프리카 원유, 또 미국의 또 콘덴세이트 원유, 인도네시아 이런 원유들도 일부 수입을 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중동 원유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정유사는 하고 있지 않은 업스트림, SK만의 역량, 원유 탐사 실력과 경험, 노하우, 인적 자원, 아까 업스트림이라고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발휘해서 60년대, 70년대부터 주로 미얀마,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이런 쪽에 원유 탐사를 직접 SK가 합니다. 그 방식은 SK가 직접 주도하지 않고요. 주로 투자은행, 지금 없었지만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이런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돈을 또 땡겨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국가, 베네수엘라든 볼리비아든 브라질이든 그 국가의 협업, 케미가 있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K 같은 정유회사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국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또 다른 종합상사 같은 기업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유가 있을 만한 곳에 가장 무서운 경쟁사 미국의 메이저 기업이라고 합니다. 엑슨모빌, 로얄더치 쉘, BP, 쉐브론 이런 곳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큰 회사가 들어오면 아무리 SK가 업스트림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쪽의 기술, 자본력, 또 사업 성공 경험에는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SK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곳,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경제성, 저희가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데 경제성이 있어야 그 시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을 따고 나서 시추 탐사할 곳이 결정되면 그곳에서 이제 SK가 갖고 있는 그 수펙스와 VWP 같은 그런 역량으로 최장 기간 내에 가장 빨리 원유, 가스전을 발견해서 채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경제적인 이동으로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유 탐사, 원유 시추, 원유 이동의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알겠습니다. 최근 떠오르는 비즈니스 트렌드는 석유, 전유 또는 전기 사용이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처럼 석유, 전기 분야를 다루는 기업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나요? 요즘 이제 학생들께서도 R200, 또 ESG 경영 이런 용어들을 지속에 들을 수 있을 텐데 세상이 다양한 그 대륙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즉 전기차와 수동기차 그리고 친환경의 공법이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한 종유, 리파이너리 그리고 석유화, 페트로케미칼은 공장을 운영하면 무조건 탄소, 질소 이런 우리 인류 환경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유나 석유화학 쪽에서는 친환경 원료, 친환경 촉매, 친환경 공법, 친환경 제품 그리고 공장 안에서 어떤 원료를 리사이클, 리뉴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정유나 석유화학의 작년, 2년 전을 필두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 예를 들자면 SK 종합화학이라는 계열사가 작년 10월에 SK 지오센트릭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오는 지구입니다. 지구, 땅, 토양, 센트릭은 중심. 그래서 종합화학이란 곳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곳입니다. 플라스틱은 무조건 지구 환경 파괴랑 직결이 되는데 회사 이름을 친환경적인 데피니션, 필라소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일을 원래 하고 있던 페트로케미칼 펑션에 추가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 대신해서 또 코로나 상황이니까 음식물도 시켜 먹고 또 이런 음식물 용기들 잘 이렇게 설거지해서 분리수거할 겁니다. 그런 플라스틱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고도의 기술인데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쓸 수 있는 사업, 이거를 도시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리파이너리, 페트로케미칼, 윤활유 그리고 석유 제품인 아스팔트 이런 분야 하나하나까지 친환경을 생각한 소재, 공법, 리사이클, 리뉴얼 이런 식으로 기존 정유, 석유화학, 루브리컨츠, 윤활유 같은 사업들이 재편되고 있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정유사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진행하시는 MC께서 말씀하신 전기 쪽은 다른 정유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SK 이노베이션은 예전부터 미래 가치를 고민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최근에 한 걸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후발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배터리 쪽을 25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 연구, R&D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분야에 완전히 동떨어진 정유 석유화학이랑 종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갑자기 수영 선수로 돌변한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종목이 아예 다른데 정유 석유화학도 중요한 산업의 미래이지만 환경 변화, 이제 정유 석유화학은 자원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한 전기차 배터리 쪽의 역량을 조금 준비를 해서 이제 작년 10월 1일부로 배터리 쪽은 SK온이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계열사가 SK 이노베이션에서 인큐베이션 밑으로 이제 다시 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은 현대차, 기아차, 미국의 포드와 같은 불지의 전기차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5등까지 올라가는 도전과 혁신을 만들어내서 SK 이노베이션은 결론이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라는 컨벤셔널한 원래의 기능을 충실히 환경 변화에 맞게 친환경 리사이클의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운 먹거리 블루오션인 배터리 쪽에 늦었지만 역량을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서 지금 새로운 시장,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공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